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최대 혼합고부터 내용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 혼합고는 우리가 이제 맥시멈 보이시죠? 얼마나 섞이는가 이 개념인데, 이제 수직적으로 대류 현상이 가능한 그런 고도를 우리가 최대 혼합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최대 혼합고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전체적으로 대기의 용량이 이제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까지가 서로 혼합이 될 수 있는 고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혼합이 된다니까는 섞이는 거고, 요 위쪽은 뭐가 또 자리 잡을 수 있냐면 역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밑으로는만 가능한 거지. 이 높이가 만약에 낮아졌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합이 될 수 있는 게 요 부분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기 환경의 어떤 용량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염의 부하도 더 증가할 수 있고 이래요. 그래서 최대 혼합고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혼합이 잘 되는 거니까 환경 영향이 커진다. 그래서 대기 오염의 어떤 그런 부하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최대 혼합고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전체 결국은 부피를 보는 거거든요. 면적과 높이의 어떤 그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피와 결국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피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단위가 3승 되죠. 그래서 3승이 옵니다. 3승 이렇게 3승 최대 혼합고와 그 다음에 이 해당되는 농도의 어떤 관계가 3승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최대 혼합고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농도는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반비례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환경 용량 자체가 부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3승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원동력인데요. 이 바람의 원동력은 좀 각각의 내용, 그 바람의 원동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힘이 무엇인가,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 기압 경도력, 전향력, 마찰력, 원심력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에 대한 힘이 여기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보면 먼저 기압 경도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지점의 기압 차로 인하여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작용을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멀수록 기압 경도력은 잡아지고 뭐 등압선이 조밀할수록 기압 경도력은 증가하여 풍속은 빨라진다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기압 경도력이고요. 여기 간격이 좀 넓죠? 근데 여기는 좁죠? 그러면은 좁다라는 얘기는 좁은 범위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람의 세기가 더 강해진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향력이에요. 전향력은 가상적인 그런 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가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이 북반구가 이제 우리나라 북반구에 있죠.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을 할 때 공을 던지면 얘네들이 일직선상으로 안 날아가고 이 자전의 때문에 요 방향으로, 오른쪽 요쪽 있죠? 내가 서서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휘어져서 가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 전향력, 코리올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람의 세기라기보다도 이 바람의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향에 대해 영향을 이제 준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 코리올리의 힘이잖아요. 이 사인과 또 관련이 있어요. 사인 세타, 코사, 이렇게 코사, 사이코. 나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사인 90도가 제일 큰 값을 가져요. 그러면은 90도인 데가 어디냐면 극지방이거든요. 극지방이 90도니까. 그래서 이 극지방이 뭐예요? 전향력이 최대가 돼요. 적도는 몇 도에 0도죠. 그래서 사인 0은 0이거든. 그래서 전향력이 이때는 0이 됩니다. 보시면은 사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찰력 있어요.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의 거칠기로 인해 바람의 움직임을 방해하려는 힘이다. 그래서 이 거칠기, 바닥의 거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힘이 작용을 하고, 요게 마찰력이 커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속이 감소하게 되겠고 바람의 변화도 생기겠죠. 자,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찰력은 감소해요. 왜 그러냐면 지면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표면 부근에서의 마가 가장 마찰력이 큰데 얘가 멀어져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마찰력과는 조금 멀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심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심력은, 자, 회전하는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작용하려고 하는 힘이 원심력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반대가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뭐 세탁기 한번 돌리고 나면은 빨래가 이 가 쪽에 가 있죠. 이러면은 걔가 원심력에 의해서 탈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바람의 종류와 풍속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람의 종류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런 바람이 형성되는가,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첫 번째 직윤풍이라고 해요. 이거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에 의하여 두 개의 힘에 의해서 부는 방향의 바람이 바로 직윤풍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존재하지 않고 좀 높은 고도에서 이런 바람이 불겠죠. 높은 고도에서 바람이 분다.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힘은 크기는 같고 서로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을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은 이 힘의 합인 이쪽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뭐 오른쪽이 고기압, 왼쪽에 뭐 저기압을 두고 분다. 이게 바로 직윤풍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경도풍이 있어요. 이거는 기압 경도력이 원심력과 전향력과 평형을 이뤄요. 그러면은 어떤 힘이 기압 경도력, 원심력, 전향력 해서 이 세 가지의 힘이 평형을 이루면서 부는 바람이 바로 경도풍입니다. 자, 고기압과 저기압의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바람이 경도풍이다 라고 하고,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위쪽으로 상승하여 분다 돼 있는데,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겠죠. 고기압에서. 그러면서 모여 있으니까 어디 갈 데 없어야 위로 올라갑니다. 네,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반대인데 바깥으로 나가겠죠. 고에서 저로. 그러면서 이런 하강기류가 밑에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풍 있어요. 지상풍 같은 경우에는 기압 경도력, 마찰력, 전향력 세 가지 힘이에요. 이 세 가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상풍이다. 자, 그 다음에 풍속과 오염물질 관계식 해서 나와 있습니다. 데이컨식과 서턴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식이 사실 뭐 비슷하죠. 뭐만 달라요? n이 달라요. n. 그래서 데이컨식 같은 경우 n승 돼 있고, 그 다음에 e-n분의 2가 서튼에 의한 식입니다. 결국은 고도가 증가하면은 결국은 고도의 어떤 변화에 대한, 그 다음에 그 풍속의 변화, 요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뭐 결국은 거의 비례의 관계로 가죠.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이제 지수가 이제 1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점점 이제 비례하는 그런 관계로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U1, U2는 여기가 1, 2죠? 해서 여기에 이제 지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관계가 있게 되겠고, 요거 풍속을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식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풍속과 오염물질 농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상 농도와 면상 공간이에요. 직선상이니까 요거는 그냥 1차원적인 그런 개념이고, 면이라는 거는 면적과 관련되어 있다. 공간이라는 거는 부피에 대한 개념이니까 3승입니다. 3승. 그래서 얘는 1승, 그 다음에 얘는 2승, 얘는 3승 이렇게 돼요. 대신에 이제 퍼져 나가는 거니까는 분의 1 해서 u 분의 1, u 제곱 분의 1, u의 3승분의 1에 대한 개념으로 풍속과 오염물질은 반비례하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풍향장미, 이거는 바람이 어디서 얼마나 불었느냐를 막대기로 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16개의 방향에다가 이제 딱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빈도가 많은 게 주풍인데, 보면은 여기 13% 보이세요? 얘가 이제 주풍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바람이 많이 불었으니까 이렇게 긴 막대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길게 표시하는 대로 되어 있고, 굵기가 이제 풍속이에요. 굵기가. 이 막대기 굵기. 그 다음에 정온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통 이건 표시하기 나름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캄이라고 해서 또 이쪽에 쓴다고 해가지고 몇 퍼센트가 이제 정온 상태냐. 바람이 약하게 불거나 안 불거나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0.2m/s 이하를 정온 상태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 국지풍의 종류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팬풍, 우리가 그 유명한 높새바람 이거 얘기를 하는 거고, 전원풍, 뭐 산곡풍, 그 다음에 뒤에 뭐 해풍, 육풍 이런 것들이 국지풍에 대한 개념이죠. 팬풍은 이제 이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산맥을 넘어가면서 단열 팽창되고 냉각되어 수분의 응축과 함께 비역으로 형성하고 산맥을 넘어 하강하면서 공기단이 압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온이 높고 건조한 바람이 분다. 이게 이제 팬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태백산맥 부근 동해 쪽에 부는 높새바람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자, 우리나라의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태백산맥이에요. 여기가 바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비를 막 내려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뀝니다. 여기가 다 내가 갖고 있던 수증기를 다 버리고 온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상태가 돼요? 건조한데 이제 뭐 건조한 어떤 바람이 계속 부니까 불이 나기 딱 좋겠죠? 그래서 이 고성 이쪽에 산불이 많이 막 나오고 막 이래요. 요게 이제 팬풍 높새바람에 대한 개념이고, 전원풍은 이제 열섬 현상에 의한 상승기로 형성되면서 주변에 차가운 공기가 불어오는 바람을 전원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산곡풍이 있는데 요게 일사량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가 가장 잘 받는 곳, 흙, 뭐 이런데 빨리 뜨거워지면 또 빨리 식어요. 그 개념으로 우리가 곡풍과 산풍을 개념합니다. 그래서 곡풍은 낮에 산의 비탈면을 따라 상승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요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왜냐하면 여기가 뭐예요? 되게 빨리 뜨거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 위로 가려고 하죠. 이렇게 따라서 올라갑니다. 자, 산풍은 뭐냐? 밤에 산의 비타민을 따라 하강하는 바람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륙풍이 있는데, 여기 해륙풍이 제일 시험에 좀 자주 나온 것 같아요. 자, 보면은 해안 근처에서 육지와 바다의 연료량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내륙이 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어요. 바다는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어요. 그러면 한낮에 태양이 떠 있을 때는 이게 지금 육지 같은 경우에는 금방 뜨거워지거든요. 여기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승합니다. 상승하는데 상대적으로 얘는 어때요? 좀 차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오고 위에는 보상류라고 하는데, 여기 따뜻하게 올라가니까 이 공간을 채우려고 바다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이 형태가 해풍이 되겠고, 육풍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육지가 먼저 차가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차가워요. 내려오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보상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 있고, 그래서 육지가 먼저 차가워지고 먼저 뜨거워지고 요것 때문에 생기는 게 해륙풍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해풍 같은 경우는 낮에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8에서 15km까지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그런데 육풍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에서 6km 정도 돼 있는데 좀 힘이 작은가 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자, 한번 살펴봤고, 여기 같은 경우에 뭐 연령량의 차이다 뭐 이런 내용들 잘 보시고, 해풍과 육풍이 왜 이렇게 나는지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이어서 또 내용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